페넌트 레이스도 이제는 어느덧 잔여 경기 일정만 남겨둔 가운데 9월 2일부터 4일까지에 벌어진 주요 경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정상으로는 3게임을 치러야 하는 기아와 NC 중 기아는 한 게임이 우천 취소되어 2게임을 치르게 돼 NC만이 3게임을 치르게 되었고 대개는 2게임을 소화한 가운데 전승을 거둔 팀들은 역시 좋은 전력을 갖고 있는 상위권 팀들인 LG, 한화, SSG였습니다. 2패를 당한 기아는 정말 이제는 포스트 시즌 진출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특히 2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3대21의 대패를 당하면서 농구 경기차의 스코어로 대패해 이 팀이 과연 전년도 우승팀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롯데도 2패를 당하며 한때 굳건하게 3위를 지키며 선두권까지 넘볼 기세를 보였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포스트 시즌 진출조차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서 4일에 열린 LG와 KT의 경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경기 중반에 KT가 역전을 하며 보통 야구 문법으로는 KT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LG가 이걸 뒤집으며 기적같은 재역전승을 거둔 부분입니다. KT가 5회 말에 역전을 하며 3대1로 리드를 잡은 후 6회 초 수비에서 오지환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해 3대3의 균형이 이루어진 가운데 맞이한 6회 말 KT는 무사 1-2루 상황에서 병살로 2-4-3루가 될 뻔했지만 LG 오스틴의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며 오히려 점수를 내고 또 무사 2-3루가 됐고 여기에 적시타까지 터지며 6대3의 승기를 잡았지만 7회 초 다시 6대5까지 따라붙은 LG에게 이번에는 7회 말 안현민이 투런 포로 카운트 펀치를 날리며 LG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이쯤 되면 이날 경기는 당연히 KT의 승리로 끝나겠구나 했지만 8회 초 조기 등판한 마무리 박영현을 상대로 문성주가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LG가 10대8로 기적같은 재역전승을 거두었는데 이것이 1위 팀 LG의 저력이구나 하는 실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준 경기였습니다. 한편 한화는 기아에게 대승을 거둔 다음날 NC와의 경기에서 연승을 기대하며 리그 최고의 투수 폰세를 내세웠지만 예상과 달리 폰세가 초반부터 점수를 내주며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다 돌입한 연장에서 황영묵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6대5의 신승을 하며 2게임을 모두 가져왔지만 선두 탈환을 해야 하는 한화 입장에서 똑같이 2승을 거둔 LG와의 승차는 줄이지 못하고 2승을 거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SSG는 3게임이 예약되어 있었지만 첫 2게임을 이긴 후 마지막 날 기아와의 경기에서 우천 취소가 되어 이날 출격하려 했던 화이트 선발 카드가 롯데전으로 밀리게 되면서 갈 길 바쁜 롯데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힘든 외국인 투수를 예정없이 맞이하게 돼 아이러니하게도 롯데가 이 우천 취소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로 LG는 매직 넘버를 13으로 줄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한화가 이를 따라잡긴 쉽지 않을 전망이고 3위 자리는 SSG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곤 있지만 7위 NC도 SSG와 4게임 차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중위권 순위는 9월 말 모든 경기가 종료될 시점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처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중 투수의 투구 동작 과정 중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어 루상의 주자에게 한 베이스씩 더 진루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처보크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크란 방해하다 라는 뜻으로 야구에서는 투수가 주자와 타자에게 취하는 기만 행위를 말하며 이 보크를 범한 투수에 대한 벌칙으로 주자가 있는 경우엔 주자에게 한 베이스씩 더 진루가 주어지고 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동작 시 반칙 투구로 규정하여 타자의 볼 카운트 중 볼 하나를 더 올라가게 합니다. 그럼 이 피처보크 규정이 왜 필요한가? 예를 들어 주자가 1루에 있는 경우에 투수가 견제를 하여 주자가 역모션에 걸리거나 귀로하는 타이밍이 늦어 아웃되는 과정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 주자가 도루하려는 의사가 강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투수가 세트 모션을 취한 상태에서 투구를 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도루를 해야 2루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주자가 이 타이밍을 잘 못 포착하면 투수의 견제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크 규정이 없다면 투수는 얼마든지 투구 동작을 취하다가 갑자기 견제를 하여 주자를 잡아내는 기만적 행위를 할 수 있어 도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에게도 투수의 이 기만적 행위가 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투수의 몸 동작에 의해 본인의 리듬을 맞춰야 하는 타자 입장에선 투수의 리듬이나 움직임이 이상하면 타격 밸런스가 깨지거나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투수 입장에서는 언제 투구를 할지 또는 견제를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자나 타자 쪽에선 투수가 지금 투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견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시그널은 줘야 한다는 타자와 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야구 규칙인 것입니다. 이 피처 보크에는 여러 규정이 있는데 세트 포지션에서의 투구를 전제로 몇 가지 보크의 예를 살펴보면 1. 축발과 공을 던지는 손을 투수판과 글러브에서 빼지 않고 투구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투수판에 축발을 디디고 투구 동작에 들어가던 중 투구를 멈추거나 공을 떨어뜨린 경우 3. 세트 모션을 취한 후 멈춤 동작 없이 바로 투구하거나 세트 모션 과정 중 이중 동작을 취하는 경우 4. 우완 투수의 경우에는 세트 모션 시 어깨를 움직이면 안 되고 좌완 투수는 견제하려는 루 방향으로 정확하게 발을 디뎌야 함. 5.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1루 주자가 뛸 것을 예상하고 2루로 공을 던지는 행위. 단 1루 주자가 정말 뛰거나 뛰다가 이를 보고 귀로하는 경우는 보크로 보지 않음. 이외에도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중 위장 투구라 하여 주자가 1, 3루에 있을 때 3루로 견제하는 척하며 헛스윙을 한 뒤 바로 1루로 견제하는 동작도 예전과 달리 보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보크라는 게 미세한 움직임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투수와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는 타자가 이를 먼저 발견하여 어필하는 경우가 많고 심판들도 사심 중 먼저 발견하는 쪽에서 보크 선언을 하는 등 쉽게 발견되지 않고 또 애매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하는 규정이기에 일반인들은 보크 선언 전에는 이를 눈치채기 어렵고 아주 미세한 보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 여러 번 리플레이해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